네. 바로 첫 번째로 피그마의 제품 비전입니다. 피그마의 제품 비전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것입니다. 피그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콘피그에서 피그마는 피그마 메이크, 피그마 드로우, 피그마 사이트, 그리고 피그마 버즈의 출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두 배로 확장하였습니다. 다들 잘 쓰고 계신가요? 쓰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출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모든 피드백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피그마 플랫폼이 모든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님은 당구소프트의 솔루션 컨설턴트로 피그마 메이크와 대부 모드의 최신 소식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웅님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소프트의 솔루션 컨설턴트인 이욱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피그마 메이크에 대한 업데이트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자면 피그마 메이크는 팀의 모든 구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완벽한 인터랙션을 구성하는 디자이너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하는 PM이든 피그마 메이크를 사용하면 그 아이디어를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피그마 메이크를 무료 스타터 플랜을 포함하여 모든 플랜에 공개했는데요. 벌써부터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피그마는 그동안 메이크에 많은 업데이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스타일 컨텍스트와 모바일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모든 디바이스에서 원하는 모습 그대로 메이크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새롭게 추가된 슈퍼베이스 연동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저장 같은 실제 앱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멋지게 만든 메이크를 피그마 커뮤니티에 공개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은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툴을 만들고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미리 디자인해 놓은 파일이 화면이 있어서 메이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셔서 메이크에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해 놨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시고 라이브러리 컨텍스트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자면은 메이크가 이제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 이미 실행해둔 메이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가 피그마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단계에서도 제가 만든 화면들이 전체 제품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근데 여기 이 폰트가 좀 이상한데요. 포인트 앤 에딧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프롬프트 없이도 스타일을 손쉽게 수정 가능하십니다. 이 기능은 또 특정 영역을 지정해서 메이커에게 그 부분만 수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들이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새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뉴 프로젝트 버튼이 있지만 아직 새로운 프로젝트 제출 플로우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메이커에게 제출 양식을 추가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간 절약을 위해 다음 이미 실행된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라이브러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덕분에 메이크는 제가 정의한 스타일과 변수들을 활용해서 나머지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제출 폼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나 카테고리를 입력하셔서 프로젝트를 만드실 수 있죠.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스트가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된다면 제출한 폼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제로 앱처럼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슈퍼베이스 연동 기능을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어, 네. 이제 메이크가 슈퍼베이스와 연결하라고 안내를 해줄 거고요. 슈퍼베이스가 처음이신 분들도 메이크가 계정 생성부터 연결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이미 완성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미지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페이트 프로젝트를 해보면은, 네, 그래서 아까 공간에, 이전 공간에 이제 사용자 제출 프로젝트와 사진이 저장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메이크를 이제 피그마 사이트처럼 게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메이크를 피그마 커뮤니티에서도 퍼블리시 하실 수 있게 되어서 공유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미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그마 메이크로 이런 식으로 뭐 아스키 모델 뷰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어 공유를 해주셨는데 메이크로 무엇을 만들어 낼지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크 라이브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만 다음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하나만 더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메이크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언제 뭐가 바뀌었는지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메이크는 각 버전에 이름을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덕분에 언제든지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 확인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메이크의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더 메이크를 더 잘 활용하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우 모드의 업데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우 모드를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대우 모드는 개발자들이 디자인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를 코드로 변화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우 모드 MCP 서버 덕분에 AI를 활용해 디자인 기반 코드를 생성하는 일도 훨씬 더 간편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피그마는 대우 모드의 인터랙티브 인섹션 기능과 MCP 서버의 새로운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좀 더 동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에 맞춰 개선된 기능들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네, 오늘날 대부분의 디자인 화면은 각 브레이크 포인트나 테마별로 정적인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되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방식도 유용하긴 하지만 디자인의 동적인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기엔 부족합니다. 피그마 기어 플랜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응 모드의 포커스 뷰에 들어가 보신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화면 크기를 조절하며 브레이크 포인트를 동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컴포넌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기능으로 베리어블 모드에 따른 컴포넌트의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컴포넌트별로 보는 것이 아닌 디자인된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베리어블 모드를 적용하실 수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 덕분에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오토 레이아웃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캔버스 안에서 반응형 디자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대응 모드 MCP 서버를 통해 이 디자인 컨텍스트를 코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P 서버와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새로운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어노테이션입니다. 이제 MCP 서버는 디자인에 달린 어노테이션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정보를 AI 에이전트가 코드 생성 시 최우선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인터랙션이나 접근성 고려 사항 등 디자인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요소들을 에이전트가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말 유용하죠. 다음으로 피그마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코드 출력 결과에 활용하고 싶어요 라는 피드백을 자주 들었는데요. 그래서 피그마는 MCP를 사용할 때 피그마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플레이스홀더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MCP 설정에서 로컬 서버 옵션을 하기만 하면 피그마가 여러분의 디자인 파일에서 플레이스홀더 이미지를 직접 로컬에서 호스팅 해줍니다. 덕분에 디자인과 더 밀접한 형태로 코드를 생성할 수 있죠.
그리고 대응 모드의 마지막 업데이트로는 많은 팀들이 MCP 서버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주셨는데,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규칙 또는 지침을 정의해둔 파일입니다. 예시와 같이 코파일럿과 같은 경우 copilot instruction.md 파일의 규칙을 참고하여 답변이나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피그마는 이러한 디자인 시스템 규칙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MCP 도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 MCP 서버는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디자인 시스템을 더 일관성 있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대응 모드에서는 인터랙티브 인스펙션을 살펴보았고, 대응 모드 MCP 서버에 대한 개선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MCP 출력물을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피그마에서 자산을 다운로드하여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으로 동환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메이커와 데브 모드의 최신 업데이트를 같이 봤는데요. 다음은 제가 피그마 드로우와 피그마 디자인 업데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그마 드로우입니다. 피그마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디자인 툴 내에서 디자인 표현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제품인데요. 확장하면 크게 세 가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변 외곽선 굵기 업데이트, 그리고 두 가지 신규 업데이트로는 벡터 단수나 오프셋 벡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데모 파일로 이동해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변 너비 스트로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세 가지 일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기능으로는 스토크를 제어할 수 있는 베리얼 위드스 스트로크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어 일러스트와 같이 피그마 내에서 멋있는 아름다운 일러스트를 작업하거나 편집하는 기능이 생기실 텐데요. 지금 자체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일러스트이지만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를 조금 더 변화를 주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보시면 스트로크를 선택하셨을 때 이제 드로우 툴로 변경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가변 넓이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서 활성화됩니다. 그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변수 너비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추가되어 있는 포인트를 늘리시거나 줄이셔서 강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어발 같은 경우에도 끝쪽에 디테일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변, 너비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의 굵기와 포인트들을 좀 더 제어해서 일러스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스트로크를 조금 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이미 생성되어 있는 포인트를 제어하셔서 완성도를 높이실 수도 있지만 중간에 스트로크를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추가하시고 그 이후에 드래그 하신 후에 강약을 조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신 다음에 추가로 브러쉬에 추가하셔서 좀 더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경로 단순화, 심플리파이 패스 기능입니다. 이 하트 로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친 브러쉬의 이제 스트로크를 사용하셔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러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하단에 두 가지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벡터 단순화를 이제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핸들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줄어들게 되면서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의 일러스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자체도 굉장히 괜찮지만 조금 더 이제 깔끔한 일러스트를 생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이런 벡터 단수나 툴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하나하나 스트로크의 포인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면 설정이 적용되게 되고요. 하단의 스트로크와 같은 경우에도 클릭하시고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핸들을 조절하셔서 스트로크를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프셋 벡터 기능입니다. 오프셋 벡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벡터 경로를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객체를 선택하고 오프셋 벡터, 이 첫 번째 아이콘에 있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경로가 이동되면서 확장됩니다. 이때 경로의 각도를 수정하거나 그라디언트를 추가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화려한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선택한 스트로크의 오프셋이 확장되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넣으실 수도 있겠고요. 넓히신 후에 똑같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일러스트 뒤에 옮기시게 되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로크만 넣어서 배경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만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확장을 하시면 중간에 필값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을 넣으면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잠표로 돌아가면 이렇게 세 가지 업데이트를 알아봤고요. 이미 추가된 여러 가지 기능 스트로크를 활용하시면은 일러스트를 잘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강약을 주신다든지 오프셋 벡터로 스트로크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든다든지 하는 기능들로 완성도를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피그마 디자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피그마 디자인은 여전히 피그마 툴의 이제 기본적인 툴로서 강력한 협업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그마 디자인에서 이제 8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피그마 앱을 업데이트, 변수 모달 업데이트, 브라우저 알림, 색상 선택기에서 다중 선택 가능, 그리고 4가지 캔버스 제어, 그리드 관련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데모로 이동해 보시면 먼저 일단 디자인 툴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첫 번째로 애플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SS로 이동하시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UI 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 iOS 26 출시와 함께 글래스라는 새로운 소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새롭게 발표한 기능이고 UI 키트를 선택해 보시면 이그젠플에서 여러 만들어져 있는 화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예시로 하나의 화면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센터 화면인데요. 보시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글래스 모피즘 UI 같은 경우에도 UI 키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효과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도 이 글래스 모피즘 효과를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은 어떤 프레임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효과 패널을 이동하시면 글래스 효과를 활성화하실 수 있고 그 안에서 패널에서 상세 기능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글래스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른쪽 우측 패널에서 이펙트, 효과 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효과를 선택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유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패널에서 상세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빛의 각도라든지 빛의 양, 굴절, 깊이, 분산 효과 이런 것들을 핸들을 통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라든지 굴절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UI에 맞춰서 변경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프레임에 따로 적용시키고 중첩하게 되는 경우에도 뒤에 있는 레이어들과 이미지들이 반사되어서 굴절되어서 표시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애플 폰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SF 프로와 SF 프로 라운디드 폰트, 여러 가지 SF 프로 관련된 폰트들을 피그마 내에서 디폴트로 설치되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다운로드하거나 피그마 브라우저에 하실 필요 없이 바로 피그마 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SF 모노, SF 콤팩트 라운디드, 그 다음에 SF 콤팩트, SF 프로 라운디드, 마지막으로 SF 프로까지 피그마 베리어블 폰트로 피그마 내에서 바로 설치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드에 관련된 4가지 업데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그리드 아이템 수합과 베리어블입니다. 이 파일의 변수 패널을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 그리드에 넣을 수 있는 베리어블을 미리 생성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드에도 변수를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미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리드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그리드 내에 변수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에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드에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이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피그마 내에서 디자인 툴에서 많이 사용하던 기능이지만 이제 그리드 내 요소들을 선택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수합하셔서 원하는 그리드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니멈 맥시멈 값 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셨겠지만 그리드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안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실 때 필 값인데 맞춰서 이제 맥시멈 값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과 미니멈 값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드 자체에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W 값 선택하시고 최대 너비 추가를 선택하신 뒤에 1600 입력하시면 똑같이 표시가 되면서 1600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게 제어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그리드를 사용해서 반응형 디자인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멀티플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여러 가지 선택하셔서 같이 한꺼번에 편집하실 때는 똑같이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수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패널에서 혼합됨 또는 영어인 경우에는 믹스드로 표시가 될 텐데요. 클릭하신 후에 수치를 이제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그리드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수식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컬럼 앤 로우, 리플로우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면 똑같은 그리드지만 이제 이 네 개의 칸과 두 개의 칸이 비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컬럼이 아니라 로우를 줄이게 되면은 콘텐츠 안에 있는 자산들을 재배치해주는 기능인데요. 똑같이 오른쪽 패널에서 선택하신 후에 숫자를 만약에 4로 조절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오토레이어 기능과 비슷하게 저희가 하나씩 수동으로 재배치할 필요 없이 바꿔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드 관련된 기능들을 통해서 손쉽게 좀 더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된 UI 키트와 글래스 모피즘 그리고 폰트까지 이제 업데이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데모 말고 추가적인 GIF 파일로 업데이트를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변수 모달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변수 모달에서 필터링, 검색, 확장 옵션을 제공해서 특정 변수들을 좀 더 쉽게 찾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커져가는 디자인 시스템이 있고 베리어블들이 수십 개, 수백 개를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러한 필터링 기능 또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원하는 변수를 찾고 업데이트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우저 알림입니다. 피그마의 데스크탑 앱처럼 브라우저에서도 이제 피그마의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권한을 허용하시면 똑같이 브라우저에서 데스크탑 앱과 동일하게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접근성 기능입니다. 피그마의 새로운 접근성 기능은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나은 키보드와 스크린 리더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필요 없이 키보드 제어만으로 캔버스를 손쉽게 이동하시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캔버스 이동뿐만 아니라 객체를 선택하고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을 옮기거나 제어하는 것까지. 이 모든 기능들을 마우스 필요 없이 키보드만으로 제어하실 수 있는 캔버스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색상 선택이 다중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제 색상 선택기에서도 이제 웹 접근성 기준 확인 업데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선택하여서 대비를 한 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는 프레임이나 컴포넌트 작업 시에 색상 접근성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해결하고 발견하여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부 툴이나 플러그인 사용하셔서 이런 접근성 기준을 체크하시고 색상을 수정하셨다면 이제 피그마 내 색상 선택 툴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드 플러그인 REST API 기능입니다. 피그마 내에서 테이블 작업을 많이 하실 텐데요. 테이블, 즉 표를 그리실 일이 많을 텐데 이제 플러그인과 REST API를 통해서 그리드를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형 툴을 구축하고 업데이트를 자동화하며 팀의 워크 플로우에 맞게 그리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GIF 파일은 이제 REST API를 활용해서 그리드 플러그인을 만든 예시와 그걸 사용해서 표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피그마 디자인에서는 이제 많은 8가지의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니 이제 실무에 잘 활용하신 다음에 많은 업데이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피그마 사이트, 버즈, 슬라이즈, 피그잼 4가지 제품을 소개해 주실 수빈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그마 사이트와 버즈, 피그잼, 그리고 슬라이드를 소개시켜드릴 유수빈입니다. 피그마 사이트는 이번 컴피그에서 출시된 제품으로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웹 퍼블리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인데요. 네, 오늘 이 피그마 사이트를 통해 만들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서브 도메인을 포함해 코드 레이어, 인베드 기능 개선과 비디오 채우기 등 현재 사용 가능한 기능들과 함께 이어서 곧 출시될 커스텀 폰트 사이트에 대한 패스워드 보호 설정 기능들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로 넘어가서 한번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데모 전에 피그마 사이트에서 퍼블리싱해둔 영상 포트폴리오 예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러셀과 네, GIF를 통해서 모션을 추가해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파일로 가서요. 먼저 이 캐러셀을 한번 더블 클릭해보면 네, 이렇게 메이크의 코드 레이어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디자인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채팅 버튼을 눌러서 프롬프트를 통해서 수정 사항을 입력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졌으면 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 사항을 요청했고요.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캐러셀은 우측에 설정 패널을 통해서 모션 제어도 가능하시고요. 네, 이어서 또 다른 모션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보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비디오 채우기 기능으로 이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다시 작업 파일로 돌아와서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 채우기 패널 내에서 비디오 아이콘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네, 업로드하고 싶은 영상을 네,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뀐 비디오는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어떻게 재생이 될지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 재생이 될지, 반복 재생이 될지, 음소거 등을 네, 설정할지 여기서 네, 사용자가 원하는 설정에 따라서 영상을 재생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미리 보기로 다시 가서 저희가 설정한 대로 네, 잘 재생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잘 재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저희는 사이트의 다양한 모션 설정을 마쳤는데요.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면 여기 하단에 컨택트 섹션을 보면 버튼이 너무 작아서 사용자가 놓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서 저희는 개선된 인베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 섹션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버튼을 지워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삽입, 인베드, 저희는 이번에 타입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이 사이트 내 너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필로 컨테이너 채우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포맷을 약간 수정한 뒤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이 타입폼 링크를 복사한 후에 여기 링크를 붙여넣기 해주면 끝입니다. 한번 미리 보기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타입폼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베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사용자가 굳이 버튼을 찾거나 놓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자동 생성된 주소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랜덤으로 이런 주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주소가 나타날 때가 많은데요. 이런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는 없겠죠.
이번 피그마 사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이 주소를 자신만의 커스텀 서브 도메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도메인 메뉴를 선택하시고 도메인 편집을 선택하신 후에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이트 프로덕션 데모 이 주소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입력한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주소가 등록이 되었고요. 이제 이렇게 입력한 도메인이 여러분의 새로운 커스텀 서브 도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소를 한번 선택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코드 레이어 기반으로 만드는 캐러셀과 GIF 그리고 동영상 네, 이렇게 완성된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아직 출시되지 않은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피그마 사이트에서 커스텀 폰트 업로드가 가능해지는데요. 랜딩 페이지, 포트폴리오, 프로덕트 사이트 모두 브랜드 컨셉에 맞출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크린샷으로 대체하거나 비슷한 시스템 폰트로 타협하지 않아도 브랜드의 룩 앤 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작업 중인 포트폴리오나 디자인을 보다 안전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상 피그마 사이트의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사용자 정의, 하위 도메인, 코드 레이어, 임베디드 개선, 그리고 신규로 출시된 동영상 채우기 기능과 곧 출시될 사용자 지정 글꼴, 비밀번호 보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마케터, 기획자분들이 사용하시는 버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그마 버즈는 브랜드 디자이너와 협업자들이 캠페인 및 마케팅 에셋을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버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큰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랜드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에셋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기능들은 바로 이런 니즈에 맞춰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이런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이렇게 정적인 소셜 디자인 에셋이 있는데요. 강연의 스피커들을 알리는 포스트인데 조금 밋밋하게 보이죠? 지금까지는 폰트나 색을 직접 선택해야 해서 브랜드 컨셉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드민이 기본 라이브러리, 디폴트 라이브러리를 버즈에 직접 설정할 수 있어서 자동으로 스타일, 폰트, 컴포넌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드민 페이지에서 저희 디폴트 라이브러리로 설정할 라이브러리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저희 조직 내 버즈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즈 파일로 돌아와서 한번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상을 선택해 줄 텐데요. 네, 색상을 선택해주면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디폴트 라이브러리 내 색상 리스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색상을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폰트도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내 텍스트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헤더에 해당하는 이 텍스트 스타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삽입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로고를 드래그해서 에셋 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와 크기를 조정하면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디자인 에셋이 완성이 되죠.
이제 이 피그마 버즈에서도 이런 디폴트 라이브러리 기능을 사용해 브랜드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비디오 적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기능입니다. 버즈에서 이제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SN에 적용된 배경 이미지를 비디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고 업로드할 동영상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에 동영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자는 MP4, MOV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동영상으로 배경을 설정했는데 살짝 브랜드 컨셉과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이것도 비디오 조정 설정을 통해서 채도 값을 살짝 낮춰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브랜드 컨셉에 맞는 비디오 에셋을 생성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비디오 템플릿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새 파일을 열게 되면 비디오 배경이 적용된 템플릿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에셋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이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사소하지만 편리한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 한 번에 템플릿을 모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템플릿이 추가가 되고요. 이제 이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반의 에셋을 다양한 채널용 에셋으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일단 복사를 해주고요. 다양한 플랫폼별 에셋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몇 초 만에 다양한 멀티 에셋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맷 크기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에셋들이 리사이징 되고 배경 비디오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별로 새로운 레이아웃을 잡을 필요가 없어서 참 편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에셋은 비디오 포함 상태로 미리 보기 및 일괄 내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에셋을 모두 선택해 주신 후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모두 내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즈 기능 소개였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버즈의 새로운 기능들 어떠셨나요? 버즈는 앞으로 템플릿 배포를 더 쉽게 하거나 여러분의 워크플로우 도구와 연결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피그젠과 피그마 슬라이드 업데이트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젠과 피그마 슬라이드는 팀 간 업무 얼라인을 덮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협업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피그잼의 도형 및 고급 다이어그램 기능 업데이트, 커넥터 노드 개선, 툴바 업데이트와 함께 슬라이드의 모바일 업데이트 기능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시스코 등에서 제공하는 수백 개의 새로운 도형이 추가되어 클라우드 아키텍처, 네트워크 인프라, 배포 파이프라인과 같은 구조를 한 곳에서 손쉽게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해서 다이어그램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어서 이런 커넥터 스냅과 정렬 기능도 개선이 되어서 사용자 플로우, 시스템, 조직도 작성 시 노드를 도형의 수직 수평에 맞출 수 있어 다이어그램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사소하지만 좀 실용적인 편하죠? 그리고 피그잼의 툴바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아이콘도 전면 리뉴얼되었고 툴바에서 바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탐색도 더 쉽고 빠르게 피드백도 즉시 전달할 수 있어 아이디어 흐름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마 슬라이드 모바일 버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스와이프하거나 탭해서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고 손가락 핀치 제스처로 줌아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가로로 돌리며 슬라이드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자료를 편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모두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해 보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써보고 싶은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동아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빈님. 이번엔 마이크 켰겠죠? 네, 켰네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작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그마 메이크. 이전에 이제 모든 플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 컨텍스트, 슈퍼베이스 통합, 모바일 미리 보기, 이름 버전, 로컬 편집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피그마 메이크를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메이크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미 많은 메이크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그마 사이트입니다. 피그마 사이트에서는 맞춤형 서브 도메인, 코드 레이어, 인베디드 개선 사항을 다뤘고요. 웹사이트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비디오 필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들을 라이브로 출시했습니다. 또한 곧 제공될 맞춤형 사용자 지정 글꼴, 그 다음에 비밀보호 보안 기능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피그마 버즈에서는 엑셀 크기 조정, 모든 템플릿 추가 기능을 다뤘고요. 두 가지 새로운 라이브 기능인 기본 라이브러리와 비디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엑셀 크기 조정은 실무에서 정말 편리하게 활용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피그마 슬라이즈 데모를 수빈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피그잼에서는 새로운 도형과 고급 다이어그램 기능, 툴바 업데이트, 플로와 같은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노드 스냅 기능을 다뤘습니다. 피그마 슬라이즈에서는 모바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동 중에도 슬라이드를 쉽게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하였습니다. 대부 모드에서는 인터랙티브 인스펙션을 다녔고요. 대부 모드 MCP 서버에 대한 개선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MCP 출력물을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피그마에서 자산을 다운로드하여서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과 함께 서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프롬프트 제안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그마 드로우에서는 가변 너비 스트로크를 라이브 템으로 시연했으며 새로운 기능 두 가지인 벡터 단순화와 오프셋 벡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그마 디자인에서는 많은 업데이트를 한 번에 빠르게 좀 알아봤었는데요. 새로운 애플 업데이트와 함께 필터링, 검색,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베리어블, 변수 모달 업데이트를 살펴봤고, 또한 접근성 기능 업데이트와 여러 새로운 그리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업데이트가 곧 여러분들께 전달될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하고 디자인을 공유하고 만약에 작업물을 만드셨다면 피그마 해시태그를 달아서 업로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공유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피그마 커뮤니티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재밌고 피그마 팀과 함께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